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베르그손의 물질과 기억 중에서 순수 기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관념이 어떻게 출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수 기억은요, 잠재적 기억을 순수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이미지 기억과 또 운동기제와 관련된 기억이 있다 그랬는데, 운동기제와 관련된 기억은 신체에 많이 좀 속하는 그런 기억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산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극히 미미하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이미지 기억은 우리의 기억으로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미지 기억이 완결된 지각으로 나타납니다. 이미지 기억의 주의 작용을 통해서 완결된 지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 기억이 없이 이렇게 우리의 운동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반사 운동만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운동에는 이 이미지 기억이 그 안에 배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기억 중에서 완결된 지식으로 나타난 것, 그것을 제외한 여전히 이 잠재적인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순수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무용한 상태로 있는 것이고요. 잠재적 기억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각에 의해서 이제 끌려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현실화가 되어지는 그런 형태의 기억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순수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순수 기억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기억의 영역이 있고, 또 물론 이제 운동기제와 관련된 영역도 이쯤 어디에 속하겠죠. 그리고 지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의 연속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미지 기억의 특정 시점이 이제 나의 현재이고 사유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미지 기억이 이제 지각으로 이렇게 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 하나는 이미지 기억이 사유의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에는 항상 이미지 기억이 있고요. 우리 지각과 우리 정신이 곧바로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떠한 대상과 우리 그 정신 사이에는 이 이미지 기억이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현재의 하나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현재입니다. 그런데 베르그손에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현재 안에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베르그손의 과거는 모두 현재 안에 들어와 있고요. 기억의 형태로 해서 현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또한 이 현재 안에 들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를 통해서 모두 이 현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의 이 심리 상태는 내 안에는 과거에 대한 지각과 미래에 대한 결정이 내포되어 있다. 내 신체의 현실적 감각들과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 현재의 현실적 감각들과 순수 기억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여기 내 현재의 이러한 상태가 있다면은 여기하고 순수 기억과는 아무런 그 연결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수 기억 중에서 지각으로 표출된 부분들은 이제 이 순수 기억에서 순수 기억이기를 중지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감각으로 구체화되면 순수 기억은 그것을 멈추고 현재적 형태로 이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의 이 심리 상태에는 과거와 미래가 이 현재에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이 현실적 감각에는 순수 기억과는 전혀 무관하다. 순수 기억과 현실적 감각은 무관한데, 순수 기억 중에서 이제 현실적 감각으로 나타난 것들은 이제는 순수 기억이기를 이제 중지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다.
현재적 형태로 이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무의식은 말하자면 순수기억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실체화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말합니다. 의식에 작용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것, 기억 이미지인데 의식에 작용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그 이미지, 그 의식, 그것을 가리켜서 베르그손은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각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끌려짐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위에, 그것은 지각에 의해서 이끌려 나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두 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펼쳐집니다. 이것을 베르그손은 이런 형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에서 B는 이제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C에서 I는, 이 I가 바로 나란 의미입니다. 나의 현재인데 이것은 현재만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안에 이 모든 시간이 다 들어와 있다. 이것을 지금 베르그손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이 현재 안에 이 위에 이제 순수 기억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수 기억, 이미지 기억, 지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거가 있고 기억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하나의 그 예상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의 신체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지각된 것 중에서 과거 기억 중에서 미소진된 것 플러스 긴박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미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 모두가 다 이 현재의 한 시점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런 형태로 일단 베르그손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무의식이 이제 이미지 기억들로 해서 지각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현재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 있어서의 이 현재는 그 현재 안에 거대한 이미지들이 우리 이 현재 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베르그손은 이 순수 기억에 대해서, 그리고 순수 기억이 어떻게 이 현재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개략적인 윤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과거 기억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논의합니다. 기억의 저장소는 어디인가? 우리의 뇌 속인가? 아니면 어디인가? 우리의 뇌 속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베르그손은 우리 기억이 존재하는 장소를 공간에서 찾지 않고 시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손은 공간과 시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그 시간에 시간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시간에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지각이라는 그 저장소에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와 과거도 모두 존재하고요. 이미지들은 과거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기억의 종류로서 두 형태의 기억들이 있다고 했죠. 이 두 형태의 기억들의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이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의 운동기제, 이것은 신체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항상 반복하는 기억, 이것이 이제 진정한 그 이미지 기억을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기억이고 이것이 이제 과거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신체의 운동기제와 관련된 기억은 이미지는 아니고요. 신체에 오히려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체와 관련된 이러한 기억은 기억보다는 습관에 가까운데요. 이것을 이렇게 S로 한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S는 바로 신체의 운동기제와 관련된 기억이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곧바로 이제 어떠한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이죠. 자, 그 다음에 상상하고 반복하는 기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억이고 과거의 기억인데 이것은 우리의 감각과 운동 기제들에게
하나의 과거의 경험치를 이렇게 제시해서 그 기계들이 임무를 완수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경험의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억인데 여기서 A에서 B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뿔 전체가 하나의 전체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 A에서 B 여기에 쌓여 있는 것들은 순수 기억들이고 또 이쯤에는 이제 이미지 기억들이 있겠고요. 또 여기에 이제 운동 기제와 관련된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 위에 현재의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 있는데 현재 안에 우리의 모든 기억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바로 이것을 이제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S는 신체 이미지로서 움직이는 평면 속에서 기억들을 삽입하는 하나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표출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기억들의 이 총체가 이제는 한 점으로 모여서 이제는 표현이 된다. 어떤 행위를 유발하기도 하고 어떤 행동으로 표출되는 지각화되어지는 그런 한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뿔은 축적된 기억들의 전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기억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베르그소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베르그소는 관념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관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이 관념들에 대해서 중세의 그 유명론자들은 개별적 대상들의 외면에서 공통된 성질들을 추출해서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이 이제 개념이다, 관념이다,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 철학에서는요, 이 관념, 개념을 굉장히 중시여깁니다. 이 관념이나 개념은 플라톤의 이데아에 해당이 됩니다. 보편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념이 어떻게 출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중세 철학자들은 이 관념이 이와 같은 형태로 개별적 대상들의 이 공통점을 우리 정신이 인식을 하고 그것을 세다 이름을 붙인 것이 그것이 관념이다 하면서 유명론적으로 이 관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념론자들의 관념이 있습니다. 개념론자들의 관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개념이 지성에 의해서 먼저 정의되고 개별적인 사물들에서 이 개념이 적용되는지를 분석하고 해서 이제 개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개념이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추어서 개별적인 것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정의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베르그소는 지난 시간에 우리 정신에게는 유사성과 관련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떠한 지각을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 정신은 이 지각과 유사한 과거의 이러한 경험들을 추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사한 것에다가 내 지금의 이 경험을 삽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과 비슷한 형태로 개념론자들이 이제 개념을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전체 기억을 끝없이 운동적 습관 속으로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또 우리가 현재 어떤 지각한 것이 있으면 그 지각한 것을 끝없이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개념을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속에서 어떠한 개념을 도출하는 이러한 기능이 우리 정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이 도달한 그 유사성인데 말하자면 과거의 경험 속에서 지금과 유사한 것을 찾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념론자들의 그 일반 관념하고 비슷하더라 이렇게 베르그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르그소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정신에게는 유사성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접성의 기능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무엇을 경험을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유사한 경험들을 찾아서 그 안에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이런 기능도 있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사성을 찾아서 그곳에 자기를 삽입한 다음에 인접해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를 기반으로 해서 재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접성의 기능입니다. 재배열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러한 순수 기억들을 재배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배열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지각으로 또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관념들의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인접성에 관한 그러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무엇을 지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무한히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 기억의 영역과 또한 행동의 영역 사이에서 순수 기억의 영역과 행동의 영역 사이에서 무한한 반복을 하면서 이것을 재구성하고 배열하고 또 이것이 이제 지각으로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그손의 이 개념은 관념은 정확하게 정의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또 이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한히 반복하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산출을 해내기 때문에 개념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관념들의 연합의 형태로만 어떤 개념들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념의 미확정이고 오히려 관념들의 연합을 통해서 어떠한 개념들이 설명되어져야 된다. 어떠한 경험도 그런 형태로 설명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념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손은 기존에 있는 고정된 어떠한 개념의 정의를 이제는 뛰어넘는 것이죠. 개념이 끝없이 발전하고 기억이 쌓이면서 변화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가 나오는 것이고 또 과정 철학이 나오는 것이고 로고스가 끝없이 흐른다고 했을 때 그 흐름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르그손은 순수 기억에서 관념이 출현했는데 이 관념은 특정하게 규정할 수 없고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고 끝없이 변하고 있고 새로운 관념을 도출시키고 있고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베르그손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다음에 과정 철학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 의식 구조와 관련해서도 또 우리 안에서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르그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의 기능과 이 정신과 기억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사실은 이야기한 것이죠. 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 철학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은 또 이제 구조주의 철학자인 들레즈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이제 또 구조주의 철학의 하나의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르그손의 순수 기억 이론이고 관념에 대한 그러한 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